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첫 적용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날을 맞아 장로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시골 개척교회 목사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분열의 시대의 사랑과 연합의 방법을 안내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연일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확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확진 신기록을 세우며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300명 넘게 나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전하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 시간을 감안해 매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는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경우 격상되는 단계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는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3단계와 4단계는 주요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4인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되고 자정까지 이용을 허용하려던 다중이용시설은 다시 저녁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행사는 모두 금지되며 결혼과 장례는 친조 계한에 참석 가능합니다. 집회도 1인 시위 외에는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교회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용 인원의 20%라도 참석할 수 있었던 현장 예배는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종교활동 시 백신 접종자는 수용 인원 기준에서 예외였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1인에 한해 가능했던 성가대와 찬양단은 4단계 시행과 함께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무료급식과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3단계에서와 동일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교총 측은 논평을 통해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장로교단들이 연합을 다지는 한국 장로교회 날이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장로교회들은 기념 예배를 드리고 화합을 도모하며 세대를 이끄는 교회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5개 장로교단들이 한국 장로교회 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로교회 날은 지난 2009년 장로교회 아버지로 불리는 칼벤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정해졌으며 장로교단들이 연합을 다지는 큰 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기념 행사를 대폭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장로교단들은 코로나19 이후 연합 과제를 살펴보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합니다. 그런 기치를 가지고 재확인하면서 장로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우리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통한 성숙한 장로교회를 꿈꾸며 기념 예배에선 한국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교회 세대만 잘 이어지게 하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그들을 우리 복음의 현장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복음의 떡과자를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켜야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장로교단들은 장로교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음 세대 신앙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강령을 만들어 사역의 비전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와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등 교단 대표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봉합할 유일한 힘은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밖에 없습니다. 장로교가 앞장서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 말미엔 평등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올바른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대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낮에는 소의 여물을 주러 외양간으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도로를 활보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시골의 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고객님 대리입니다. 네, 2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콜 전화를 받고 손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잽싸게 뛰어갑니다. 차에 타 단골 손님과 반갑게 인사를 하며 그간의 안부도 주고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뭐 바쁘셨나 봐요. 아, 예, 좀 일이 많아가지고요. 네, 대구로 모시면 될까요? 예, 문성거죠? 문성거. 예, 문성. 대리기사는 다름 아닌 강릉의 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대리운전만 올해로 8년째.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 한밤중 일을 마치고 잠깐 눈을 붙이고선 이른 아침 소의 여물을 주러 외양간으로 향합니다. 일이 다 끝나면 교회로 나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화신방 사무행정을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목회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이게 사역인데 예전에는 심할 때는 막 쓰이잡, 뽀잡도 막 하시는데 예, 사역을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나가시는 거 보면서 대단하시면서. 일하는 목사, 처음부터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온종일 체력과의 전쟁으로 사투를 벌이다 보면 어떤 날은 지쳐 쓰러지고 주저앉아 눈물을 왈칵 쏟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어려워지는 교회 상황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와서 땅이 오면 항상 쌓이는 거는 고지서예요. 가정적으로도 사택에 기본적인 필요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과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처음엔 생계로 시작했던 일이지만 일터에서 만나는 손님들과의 시간은 일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했습니다. 저마다의 세상살이를 듣다 보면 만나는 손님은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만날 사람이 하루 평균 15분의 새로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리운전이나 이중직은 사역의 확장이라고 봐요. 박 목사는 일터는 교회 밖 또 다른 선교지라며 노동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분열과 비방으로 서로가 등을 돌린 이 시대에 서로가 연합할 수 있도록 돕는 신간 도서가 출간됐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책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는 현재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저자 프랜시스 챔 목사는 그동안 사역 현장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고통의 경험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를 통해 발견한 회개, 겸손 등 사랑과 연합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 말씀도 책 곳곳에 기록돼 사랑과 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저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다른 사람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제시해 안정적인 연합을 도운 게리 체프먼 목사가 이번엔 그리스도인 부부를 위한 5가지 결혼 생활 개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책 단단한 결혼 생활 만들기입니다. 사용해야 할 사랑의 언어와 감정 조절 방법, 용서의 방법 등 5가지 사랑의 방식은 저자의 40여 년간의 부부 상담을 통해 나왔습니다. 5가지 방법에 해당하는 적용점도 구체적으로 소개해 부부가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당신의 말이 배우자에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금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월드비전 조명한 회장이 구티비를 비롯한 세계 한인 방송사와 함께 국내외 아동을 돕는 일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한인 기독교 방송협회와 세계한인 방송협회 신임 회장인 김명전 구티비 대표는 조 회장과 만나 세계한인 방송사와 협력해 나눔운동을 확산하는 일에 월드비전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회장은 코로나 시대 방송 선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파트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양보배 선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샬롬 호텔에서 임원 및 전국 지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지부장 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배형규 목사의 기념비 등 믿음의 조상들을 기리는 성지순례 시간을 가렸습니다. 이어 서귀포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더 풍성한 교회의 사랑의 쌀독도 마련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YWCA 연합회가 오는 2022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 YWCA 100주년 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준비단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숙희 한국 YWCA 전 회장과 원영희 현 회장, 서다미 대학 청년 YWCA 전국협의회 회장이 맡았습니다. 준비단은 100주년을 기념한 우표와 화보집 등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과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서울시가 시청 바로 앞 서울광장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약 5개월 만에 다시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9일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 검사소를 시작으로 12일까지 25개의 임시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시선별 검사소는 현재 26개로 추가 개소가 완료될 경우 51개로 늘게 됩니다. 시는 또 방역당국에 역학조사 요원 3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K배터리 발전 전략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총 40조 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과 함께 정부도 파격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배터리 제조 대기업과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함께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 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그룹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5년간 무형문화유산 100종목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가나 시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전승 단절 위기에 놓인 문화자원입니다. 가치가 확인된 무형문화유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나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은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성추행 사건 발생 129일 만이고 합동수사단 수사 착수 38일 만입니다.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모 중사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군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착수한 이 중사 사망 사건에서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오는 23일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무관중 형태로 열리게 됐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올림픽 관련 오자회의를 열어 긴급 사태 선포가 결정된 도쿄와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현 내 경기장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에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비롯한 9개 도도현의 42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 대부분의 경기장은 수도권 4개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델타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은 미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양사가 별도의 부스터샷 개발에 나선 것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 6개월 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화이자 자체 연구 결과 부스터샷을 맞으면 2회차 접종 때보다 면역 수준이 5배에서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이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물을 아껴 써달라고 당부에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현지 시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라며 주민과 기업체, 상점 등의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을 15%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미국 서부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커다란 호수들의 수위가 심하게 줄어들어 17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70년 재임 중에 처음으로 버킹엄궁 잔디 정원을 일반인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왕실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암울한 시기를 겪은 시민을 위해 잔디 정원을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잔디 정원은 하나로 약 26,000원을 내면 입장할 수 있으며 치킨이나 돗자리 등을 지참할 수 있고 자유로운 복장도 허용됩니다. 다만 칼이나 주류 반입은 일절 금지되며 반려동물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교회 현장 예배가 전격 제한되고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연일 1000명대를 기록 중인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져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